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4%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남은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정부 목표치인 3%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탈석유 경제 개혁을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양국 간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을 필두로 조선과 방위산업,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 협력을 늘려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에 이어 세 번째로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주력 제품인 D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본격 양산도 예정돼 있어 4분기에도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금융과 우리은행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넘어서는 등 주요 은행권이 올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세로 순이자 마진 개선이 이어졌고 대출 규제 효과가 아직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87포인트 하락한 2480.63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53포인트 내린 680.6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꼼꼼하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들려온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금리는 0%로 동결이 됐고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9월부터 300억 유로로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낙 이번 ECB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주제가 많이 부각된 만큼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또한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어디서든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설국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 주말에도 대표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 샘플러스에서 대표님이 진행하는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는데요. 목요일 밤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응 대표님을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정이다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시작은 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좋다고요. 조정을 받지 않고 가면 큰 수익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작은 수익보다는 큰 수익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혹시라도 계속 내려간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속보도 함께 전달 도와드렸어요. 22 쪽에서도 채권 매입 축소를 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FOMC 미국 쪽에서의 금리 변화도 잘 봐야 할 테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시장을 분석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 재료에 있어서 이번 강연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릴까요? 네, 이번 강연회는 2017년 마지막 강연회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주식 하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분석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주식 측면으로 본다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거시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줄 거고요. 제가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고 앞으로 2년, 3년, 5년 지나는 것과 모르고 지나는 것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가능하면 오세요. 그리고 그동안 제 강의에 오셨던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실망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체의 그 어떤 잡스러운 그런 측면이 없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분들이 아마도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이야 제가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나가고 하니까 다 아실 거고요. 여의도가 아니라 구로구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착각을 안 하실 텐데 지방 거주자들이 올라올 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의도가 아니에요. 영등포구가 아니라 구로구입니다. 그리고 구로구민회관이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서울경제TV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좌석을 무려 550석짜리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좌석에 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좌석 배정이 많으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9월 강연회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주식 외적인 측면, 정치, 경제, 안보, 국제정세, 각종 미래예측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제정세예요. 국제정세가 결국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런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제 자산관리 측면인데요. 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저는 금을 매입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 이제 강조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주거용, 상업용, 토지용이 있거든요.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제가 역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전망도 물론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식은 현물과 파생. 특히 이제 파생 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이걸 설명드릴게요. 왜? 주시장이 계속 가릴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겸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은 이제 2개에서 4개. 그러니까 2개가 될지 4개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번호표를 제출하고 가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문자 서비스 드리는데요. 제가 9월 강연회 때 그 당시 외 종목 드렸었잖아요. 근데 단기 종목은 안 잡혔고 다른 것들은 잡힌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셀트리온 제약이었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강연회를 언제 했었죠?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날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신 분들은 충분히 잡을 기회가 왔었는데 단기적으로 11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낫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는 매수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9월 강연회 때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중기 1종목으로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제2의 셀트리온에 버금가는 종목 한번 찾아서 드리겠고요. 사실 강연에 오신 분들은 다양해요. 정말 저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외적인 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달랑 종목 하나 정말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제가 그 수요에 맞게 해드리고, 만약에 뭐 추천주 하나가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바로 알려드리고 보내드릴게요. 2시간 기다리는 거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종목 찍어드리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대신 그런 분들은 길게 볼 때는 절대 성공을 못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종목을 잘 이거를 선별해 준다고 한들 전체적으로 자산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드리는지 이걸 모르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강연회 때 최대한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사가 있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근데 경사가 있어도 와야 된다.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평소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분이 있다. 뭐 지인이 있고 친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오셔도 되니까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회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회고요. 11월 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가 아니라 구로구로 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로구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제2의 셀트리온제약 같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강연회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대표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양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조정 가능성 발생,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2,800선에 대해서는 2,480선에 대해서는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 가능성은 발생을 했지만 아직은 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바로 풀어볼게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하시니까 아주 쉽게 차트로 설명드리는데요. 조정 발생이 가능합니다. 일단 시작은 됐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 왜 이 말씀드리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마이너스 마감하면서 이제 음봉 나왔잖아요. 근데 5일선이 이탈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5일선이 이탈된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역시 5일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5일선이 이탈되면 가능성은 발생한 거예요. 근데 21선이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확실한 조정이죠. 그래서 코스피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쉽습니다. 5일선이 이탈해가지고 21선을 깬다. 검은색 21선이거든요. 그러면 21선 깨면 완전히 이건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21선 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정이 정말 이제 가속화되는 거고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은 시간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했던 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정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큰 수익이 나와요. 그래야만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이제 드리기 곤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거는 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뭐 인터넷 방송은 팟캐스트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제가 뭐 여과 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정석 투자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3대 집착과 3대 착각입니다.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이미 들었던 분들은 또 들으시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강조를 해줘야 돼요. 개인들이 이 집착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매수가 집착. 그래서 손절을 못해요. 두 번째, 주식비중 100% 집착. 100%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걸 왜 버려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요? 거기서 손절하고 더 아래에서 잡아야죠. 그 종목을.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내려가다가 선심망고 끝에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근데 본전 아니면 안 던지겠다 그랬는데 절묘하게도 본전 안 하고 다시 꺾이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절을 해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효율성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선절해서 대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주식 전문가들이 완전 잘못 가르쳐놨어요. 마이너스 20, 30대면 추가 매수하고 마이너스 50대면 시간에 투자해라. 심지어는 한국 주식은 3년 동안 갖고 있으면 본전 온다. 안 오면 어쩔 건데요. 꼭 그런 사람들이 상표 종목을 추천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 100%가 왜 잘못됐냐? 지수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갈 때가 있어요. 단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100% 가지고 그럭저럭 수익이 나는데요. 일단 하락 사이클 시작돼갖고 언젠가는 또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이든 2년 정도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났던 거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는 공격적으로 하고 현재 보수적으로 하고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죠. 근데 이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맨날 100%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특정 종목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에 종목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대 착각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력자로 착각해요. 그냥 대충 주식 매매하고 그냥 속된 말로 묻어놓고 5년, 10년 지났는데 나도 5년, 10년 지났어. 그래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오래된 초보자예요. 경력자가 아니에요. 초보자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자기가 경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만 지나면. 아니라니까요. 초보자예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로 착각. 이게 무슨 얘기냐? 5일선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갱신하는 걸 막 따라잡아요. 도박이에요. 왜? 거기서 운 좋으면 좀 더 가고. 그리고 종목 상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시면 어때요?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절묘하게 최고점 매수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했다가 이번에 운이 없는 거죠. 정말 최고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 번 성공했던 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준비했다고 착각.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격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경제TV 한 몇 개월 봤어요. 뭐 책 한 권 봤어요. 어림도 없어요. 철저하게 교육훈련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전쟁터예요. 평가 없이 누가 자본을 더 가져가느냐 뺏어가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훈련이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아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평택촌놈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왜 강조하느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단축돼요. 경쟁자보다 빠른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일요일 방송 통해서 또 각종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해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까지 내면서 가해받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경쟁자가 6개월 동안 알 수 있을 거를 한 달 만에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어때요? 훨씬 더 진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 단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죠. 저한테 6개월이나 1년을 배우면 혼자서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5년, 10년짜리보다 낫습니다. 왜? 제가 항상 장중에 실전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두 번째, 효율성이 증가가 돼요. 계속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시켜요. 그럼 그게 이제 체득이 되죠.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세 번째, 시행착오 축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부분 초반에 준비 없이 시작하다 2, 3년 동안 크게 손실 봐요. 그리고 나서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아주 냉정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자 이미 반토막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그러니까 다시 원금 회복할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만약에 완전히 신용 썼다가 깡통이 됐거나 마이너스 90% 가잖아요. 그 사람이 원금 회복할 확률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반에 2, 3년 동안 멋대로 하다가 준비 없이 하다가 실수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질질질 끌려다녀요. 돈 떨어지면 그만뒀다가 돈 생기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날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저한테 뭔가를 이제 이 교육을 배우시면 어떻게 되냐. 남들보다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죠. 6개월, 1년만 교육을 받아도 혼자서 하는 사람 5년, 10년보다 못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이런 거를 증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나 대응하는 거나.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다가 크게 손실을 본 분들이 나는 수업료 냈다. 그런 수업료 내면 안 돼요. 왜? 만회가 안 되거든요. 특히 50대, 60대 초보자가 처음에 2, 3년 동안 잘못해갖고 큰 손실을 하잖아요. 못 찾아요. 제가 주식 전문가만 18년째입니다. 인터넷 방송 17년 해요. 제가 그동안 관리한 분들이 수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초반에 멋대로 했다가 나중에 큰 손실을 본 분들이 회복하는 거를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초반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안 겪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9시, 10시에 전달해드린 이 방송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진짜 교육은 장중 방송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조정 가능성 발생과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님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이제 하락 마감해줬는데요. 종가가 거의 고가하고 다름없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어제 분명히 그랬죠. 둘 다 올라가면 코스닥이 더 셀 것이다. 근데 둘 다 떨어지면 코스닥이 더 밀린다 그랬잖아요. 비탄력적으로. 오늘 정확하게 흐름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정상적인 하락이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현재 지수가 다시 간다고 한들 오늘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락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봤고 벌써 내일이 금요일장입니다. 내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날인데요. 자, 금요일장의 전망도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내일은 확률상 조정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반등해도 설령 반등한다 그래도 그게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미약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지수 왜곡으로 하방향 가능성이 높아요. 뭐 때문에 왜곡이 됐죠?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약간은 좀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 설령 반등 나와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정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현재 코덱스 인버스가 50% 상태고요. 딱 한 종목 그냥 개별주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매도했어요. 그리고 현재 선물도 매도고요. 선물도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 3.40포인트 평가 이익 상태예요. 그대로 홀딩했어요. 풋도 홀딩했고요. 주식 선물도 올 매도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 왜 그랬겠어요? 이번에 밀리면 제대로 밀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가 어제 그제 얘기했잖아요. 주식 비중 30% 이하로 줄이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빠질 거 그때 또 초합은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직까지 바닥형 종목 널려 있거든요. 근데 밀리면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 설명드렸고,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드린다 그러면 북한 변수는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까지가 고비예요. 무슨 얘기냐? 북한 변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지금 4분기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현재.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3일부터 이제 태평양을 시작해서 14일까지 필리핀 방문까지 트럼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애들이 뭔가를 도모하려고 그러면 11월 되기 전에 해야 돼요. 11월에 하는 거는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을 먼저 미군 기지 순방하고 필리핀을 돌아다니고 이 와중에 뭔 짓을 한다.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해요. 무슨 얘기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뭔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요거 10월 중에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게 12월로 넘어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한번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장의 전망 이렇게 양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직접 대표님과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정보클리닉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코리아나입니다. 한중 공동 성명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은요, 1.51% 오른 37만 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10월 13일 날에 41만 1,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소폭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흑자 전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흑자 전환이 호재로 인식되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흑자는 당연하고 오히려 흑자가 확대돼야지 순이익이 확대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적자였던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어거지 호재죠. 순이익이 증가된 게 호재지 흑자 전환은 사실 호재가 아니에요. 왜? 이 종목이 만약에 계속 내려갔던 종목이다. 그럼 그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계속 올라갔던 종목인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 적정 주가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4배까지 갔어요. 이 종목이 이제 와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뭐 흑자 전환된다? 호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과를 떠나서 매도가 합리적이고요. 미보이자는 절대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를 떠나서 매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이다라는 분석이시고요.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절대 관망 의견이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다음 이슈는 화장품주죠. 코리아나 올라왔습니다. 워낙 사드 보복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만큼 화장품주들은 중국 쪽의 소식이 들려오면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4% 넘는 탄력으로 6,350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장의 가격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코리아나 계속 반등하고 있네요. 네, 이 종목은 저점에서 한 6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충분했고요. 이제는 전부 매도 후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종목 코너 시간에서 다시 한번 화장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현재 구간 충분하다라는 말씀. 전부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리아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아모레지가 올라왔네요. 네, 앞서서 코리아나에 이어서 오늘 아모레지가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모레지는 오늘 10% 넘게 올라오면서 15만 2천 원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바로 여쭤볼게요. 앞서서 코리아나에 이어서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 감망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한 30%씩 나왔으니까 불만이 없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나마 본전 매도할 기회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주들은 그거예요. 좀 약간 막연하게 추측성으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기술적 반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왜 신뢰를 하지 않냐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데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들 특유의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일관성이 없이 억지를 부려요. 얼마 전에도 한중 통화 스와프 3년 연장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정말 외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 주면 그만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자기 권력 강화하고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하고는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트럼프 방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한국 니네들 사드 보복 우리가 계속 할 거야. 그러겠냐고요. 당연히 안 그러죠. 적당히 일종의 처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좀 믿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타격이 있는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관점이 달라요, 저는요. 사드가 아니래도 중국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한국산을 수입한 거지, 얘네가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한국산을 왜 삽니까? 자국산을 육성해야죠. 그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2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칼럼 써서 얘기했어요. 한국에 사드 배치된다. 그리고 사드 배치되면 중국이 보복할 거다. 이미 2년 전에 제가 예측했어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도 이 국제정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그동안 가격으로 경쟁했잖아요. 기술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중간재 수입해다가 그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먹은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반도체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찍소리 못하고 사가요. 없으면 완제품 못 만들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뭐냐, 만만한 것들은 이제 한국 필요 없어, 우리도 이건 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우주에 발사하는 로켓들은 더 잘 만든 나라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쪽 분야가 발달이 안 된 것 뿐이지 언제까지 한국산 화장품 사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정치적인 문제 관계없이 어차피 중국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단발성 뉴스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교류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영진약품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요, 6% 넘게 빠졌고요. 9,3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했고, 현재 10,000원대가 깨진 가격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도 적정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봄에는 1,000원이었다가, 여름에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 나오더라고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이게 현재 1,200원인데 그래도 어때요? 엄청 고평가되어 있죠.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매도 사인 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도 그랬어요. 13,000원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니까 던져라. 그리고 또 한번 강력하게 반등 났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회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절대적으로 제 예측대로 내려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종목은 어쨌든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해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깐 적정주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영진약품 직접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치면은 나오거든요. 1,200원 나오잖아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는 좋아도 중기 매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영진약품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적정주가 확인하시면 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내려가면서 적정주가에 대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정주가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 잘 검색을 해보시고요. 잘 가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평가이익, 그리고 양봉, 상승 종목이 아니면 전부 매도하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요, 당분간은 신규 매수 반대한다라는 전략자 주셨네요. 네, 업종에 대해서는 평가이익과 양봉, 상승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금요일장 어떻게 공략할까요? 네, 세 가지가 다 부합되면 그런 종목을 홀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현재 높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양봉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예요. 뭐 이쯤 되면은 뭐 던질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한, 예를 들어서 평가 손이라거나 아니면 음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라거나 그럼 일단 던지세요. 일단은 주말은 또 넘겨보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추가해도 되고, 지금은 결과를 떠나서 비중을 확대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30% 이하로 줄이라고요. 오늘 지수 내려갔죠. 내일 뭐 무조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라고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라. 이 얘기예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은 결국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비합리적으로 막 사는 사람은 어때요? 어쩌다 운 좋아서 좋을 때는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비중이 높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신규 매수 하지 말고요. 잠깐 쉬어가자. 왜? 매일같이 추천도 주고 매일같이 매수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비중을 갑자기 확 늘릴 때, 줄일 때, 공격적으로 할 때, 보수적으로 할 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같이 그냥 공격적으로 매일 100%, 매일 신규 매수. 그럼 돈 벌 것 같은데 못 벌어요. 다시 한번 또 그 얘기 해드릴까요? 1년 매매한 것보다 한 달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요. 10번 매매한 사람보다 한 번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요. 그게 투자예요. 투자는 투자 기간이나 투자 휘사가 수익과 비례하지가 않아요. 비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무리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평가익과 양봉 상승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5705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동부하이텍을 매수가 17,900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동부하이텍 오늘은 14,9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보다 좀 손실권이 있으신 거죠. 자, 대표님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쭉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차트예요. 어떻게 좀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분께서는 나름대로 저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락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손절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 후에 다시 더 아래에서 재매수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20% 손절해달라. 왜?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절대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고요. 거의 현재 가격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락치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저 종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하이텍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크게 빠진다 그러면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20%에 대한 손절 가격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7193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주식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포스코 ICT를 매수가 6,070원에 비중 50%인데 전망이 어떨까요? 6,700원이네요. 포스코 ICT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7,0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셨고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떤 말씀 좀 도와드릴까요? 네, 대응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6개월 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6개월 되셨다면 무조건 저한테 교육을 받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온라인에서 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아니면 무슨 일요일 방송에서 하든 매일같이 또 이 방송 통해서도 제가 이제 아주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거 알려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6개월 될 때 이때가 중요해요. 대다수의 개인들이 별로 준비도 없이 장 좋을 때 그냥 설렁설렁 하고 그냥 수익 나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장 빠지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2, 3년 만에 확 손실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를 이제 늦게 아신 분들이죠. 이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대 갖고 저를 늦게 만나신 분들. 이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평택촌놈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진작 만나서 교육받았더라면,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식 교육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저처럼 양심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꼭 저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경력 많고요. 노하우 많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력이 있잖아요. 지금 방송하는 거 보셔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평택촌놈의 주식 투자 이론을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개월 되셨다라는 그런 부분도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 맞는 또 조언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10% 목표권에서 매도 후 반드시 저희 방송과 그리고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 훈련 후에 실전 매매 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까요? 자, 다음 문자는요. 923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페노셔널 매수가 5,810원에 비중 70%입니다. 향후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6%가 빠졌고요. 5,17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5,8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단을 도와드릴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비록 70%지만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하세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추가해서 기다리면 마이너스 15보다는 본전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비중 70%짜리 그 투자자한테 추가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5,81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60일선이 파란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120선이 빨간색인데 60이라고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이 방송해 드린 거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만약에 3개월이 넘었다면 아마 결과를 떠나서 이 가격에 매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전달해 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페노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 도와주셨는데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해서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594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라다이스의 매수가 27,000원 비중 40%입니다. 2년째 보유 중인데요. TV 추천으로 샀는데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일단 2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오늘장의 흐름은요. 19,350원 마감이 됐네요. 자, 27,000원대라면 정말 차트를 길게 봤을 때 2년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지만 19,350원이에요. 자,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네,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2만원 또는 18,500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전이 목표인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돈 벌라고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 해당 종목의 어떤 특정 종목의 본전이 목표인 매매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전체 투자금에서 원금 회복이 목표가 돼요. 서글픈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TV 추천해서 이제 하셨다 그랬는데, 뭐 수익 나라고 했겠죠. 뭐 손실 나라고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TV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수익 나라고 추천하지, 손실 나라고 추천을 안 하거든요. 다만, 관리를 안 해준 거죠. 반토막 날 때까지 홀딩 시켰다는 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마이너스 50이 넘었어요. 계속 홀딩 사인 됐다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양심적인 자칭 주식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조언해요. 왜? 내 돈 아니거든요. 어차피 까먹어도 저 사람 까먹는 거지 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항의하면 저는 손절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10% 손절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손절하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시 추천해야죠. 이게 전문가죠. 무책임한 거죠. 무조건 홀딩이에요, 그냥. 추천해서 올라가면 적정한 거고, 내려가면 홀딩. 그러다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잘못된다, 종목이.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배운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식을 배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 주식 배우면 망가지기는 힘들어요. 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정말 자신 있고 또 노하우가 많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혼자서 매일같이 50분짜리 방송을 혼자 계속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경기TV 보세요. 혼자 나와서 50분짜리 방송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앞으로는 이런 투자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워낙 오래 보유를 하셨고 지금 본전까지에 대해서 좀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더욱더 말씀을 더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2만 원 또는 18,500원의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194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모나리자를 매수가 4,78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자, 모나리자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자, 오늘은 4,6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모나리자는 일단 뭐 한 100원 정도의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대응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다시 금년 중 최저가 근처로 오면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는 주식 선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인인지를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주식 선물 참고해달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리자는요, 손절 10% 또는 수익 20% 의견 주셨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418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한광통신의 매수가 4,200원의 비중 30%, 종목 분석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60원이네요. 자, 대표님, 빠르게 대한광통신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사실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35,000원짜리인데 지금 얼마죠? 3,400원대. 적정 주가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근데 주가는 좀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추가해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마이너스 15%보다는 본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1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11월 4일 대강연회 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회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의 노하우 그리고 재테크 관련된 내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